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대검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특수본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대검의 어떤 결정의 이유와 또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의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 97조 사항을 보면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405조를 보면 일주일 내에 이 부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10조를 보면 이 즉시 항고를 한 경우에는 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석방의 효과 자체가 만약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정지를 통해서 결국엔 즉시 석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즉시 석방을 하는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이유로 해서 이 즉시 석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 오늘 지금 들어온 소식은 이 대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이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실제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검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 법리적인 이 해석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법원의 이 판단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형사사건 자체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검 지시를 놓고 특수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이견 조율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또 지시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검의 의견에 따라서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특수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지금 지시를 곧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즉시 항고를 하는지 마는지 여부는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특수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검과 조금 의견을 조율하면서 즉시 항고를 해서 결국 불복 수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설득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런 논의 과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어쨌든 항고라든가 혹은 항고를 하지 않을 것들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이제 논의를 하고 상당 시간 숙고를 했던 상황인데, 왜냐하면 결국 구속 취소의 그 근거 중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구속 기간을 상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번 그 취소 결정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도 앞으로의 다른 사건들 혹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구속 기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도 사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수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즉시 항고 규정의 위헌성 문제, 그리고 만약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시간만 끌고 또 석방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체 감금이 불법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또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복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 측에서의 그 지시에 결국에는 따르게 되겠지만 이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석방 지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고요. 법원이 이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고, 지난달 20일에 이제 관련 신문이 있었고요. 보름 만에 대통령 측의 어떤 그 신청 청구를 인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검찰청이 그 지시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검찰 특수본은 이것을 따르는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따릅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이 대검이 이제 상급 검찰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 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이 수사를 하고 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담당이라고 부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담당 부서에서의 그 이견까지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이 결국 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스스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는 셈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단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본인들의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부분 법리적인 다툼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그 부분 법원의 판단을 우선은 존중을 하고 특히나 인신 구속의 사유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하고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다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재판부 설명 자료를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실제 재판부가 그 이번 수사 전체 절차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지적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뭐 이것도 사실 절차적이라고 본다면 절차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네. 일단 그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맞고 네. 이제 그 밖에 만약 이 구속 기간 산정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구속 취소의 필요성 그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하나 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그 논쟁 그 쟁점들이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일종의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 공처의 수사권이 없다, 있다 이런 판단은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쟁점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수처법상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네. 또 앞서 대법원의 그런 선례도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문제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까지도 사실 근거를 지어서 구속 취소까지 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구속 기간을 일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법원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기간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혹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법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구속기간에서 제외할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일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논란이 된 것이고 사실 그동안 이제 실무적으로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수사 기록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2시간 뒤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 내일 오전에 법원에서 서류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검찰에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이틀을 그 기간에서 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결국 12시간이 걸렸다면 이틀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대로 이 기간에서 빼고 그만큼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안 자체를 찾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산정 기준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한번 제동을 걸면서 사실 본격적인 판단은 이번 법원에서 처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규정상으로는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은 애매할 때 이제 결국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대원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구속 취소에서 이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그런 실무적인 산정 방식과는 다른 내용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은 그렇게 공제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체포적부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이번에 좀
그 결정 내린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 단계에서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10일입니다. 10일인 네. 것이고 다만 이제 1회에 한해서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10일의 계산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영장 신문 기일에 있어서 이것을 일수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간 이 기록 자체가 다녀온 시간만을 뭐 33시간이면 33시간 이렇게 시간만을 더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체포적 부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당시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구속신문 기일이 있었던 부분이 앞서 서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던 그 시간과 관련한 부분이었고 이 체포적 부심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체포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이 절차가 있었는데 네. 이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도 이 검찰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해석을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도 체포적 부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이 법원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원에 다녀온 이 시간만큼의 이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 10일에서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 법원에서는 이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48시간 영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 10일에 구속기간에 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 부분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10일의 기간이 도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쟁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각각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있을 어떤 그 이런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적 부심을 피고인 측에서 그 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이런 해석이 지금 현재 다툼이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라도 향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는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만약 체포적 부심이 있었고 또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일수보다는 시간 그리고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는 그 10일의 기간에서 산정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집회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왼쪽은 탄핵 찬성 집회 측 영상을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어떤 이동하고 있는 그 이동 과정의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상황을 두고 이제 야권에서는 검찰이 늑장 기소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 연장이 불어될 것을 계산하지 못한 검찰이 허를 찔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구속과 관련해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산정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만약 이것이 이제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뭐 그동안 뭐 수천 건 이상의 그런 구속 사건들, 뭐 수만 건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해왔던 방식대로 구속 기간을 산정을 했고 또 그것도 기존의 방식에서도 사실 뭐 하루 정도는 또 여유를 두고 만료가 되기 전에 기소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지금에 와서 이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까지 뭐 예측할 수 있었다면은 비판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뭐 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 단계에 와서도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피의자 신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충분히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그 조사 과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기소하는 것이 또 어땠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한번 비판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계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을 두고 초과하는 실수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절차 과정에서
일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구속 과정에서 어떤 입수됐던 수집됐던 그 증거들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에 대한 문제를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일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구속 자체가 이제 취소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것이고, 이 구속 취소의 이 일수 계산과 관련해서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수사 그 현재 판단에 있어서 이 기간 외에도 다른 뭐 공수처의 수사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안의 형사 재판에서 향후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사유로 든 것 중 하나가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번 구속 취소의 가장 주된 근거는 일단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문제였다고 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 중에서 공수처는 결국 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그 주장 자체는 일단 예시를 들면서 분명한 것은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규정을 봤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점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뭐 법원의 앞선 판결도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툴 만한 다툼이 있을 내용이다라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단 판단을 한번 한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에 뭐 상급심 혹은 나아가서는 사건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재심이 또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성부터 해서 판결의 뭐 그런 유효성 부분 등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을 일단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인 지금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을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공방이 충분히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전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 취소의 다른 근거 중에 하나로 들었던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게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지만 혹시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경찰은 이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체적인 절차에서 조금 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사의 범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 이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직권남용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 주장 자체가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결과론적이지만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수사 범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의 정리에 있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이 부분 공소 제기의 권한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법 2조에 이제 3호, 그 2조의 3호 남목을 보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논리를 정했던 것이 2조 4호 남목에 따라서 관련 범죄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범죄 기준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인지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기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공소 제기를 위해서. 그리고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에 사건이 온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내란죄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앞서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했던 어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라는 이제 시각도 일각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 이를 보면서 좀 법원이 좀 혼동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어떤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게 되기 전부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네. 영장이라든가 혹은 체포 적부심 등 각각의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사권 문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었고 또 체포 적부심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 삼고 있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이런 영장들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수사권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또 한 가지 근거로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법원마다 결국에는 단계별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어느 정도 달랐다라고 읽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법원 재판부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법원이라는 전체 조직에서도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을 가중시킨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법리 해석이 지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관을 나누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피고인의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수처라는 이 기관이 이 설립이 되고 실제적으로 업무가 수행이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도 이 실제 제정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법상에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는 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본 다음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에 이 조정이 있었고 또 공수처법 을 통해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든지 그 제한이 없는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됐었지만, 네. 다만 이 공수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만 수사권이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쟁점이 생긴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검찰의 수사권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까지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도 검사이고 검찰도 검사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와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사건을 뭐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건을 보낸 다음에 이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 그럼 어떠한 역할까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 만약 이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자체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해석이 대부분 없는 거가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해석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법원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에서 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의 사건에 대해서 시비를 나눠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협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신병 인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형사소송법의 202조에 보면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10일 안에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 공수처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는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인치 절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석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명확하게 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리 해석의 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공수처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과 뭐 공조라고 할까요?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좀 문제를 좀 잉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뭐 수사권 문제부터 해서 뭐 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됐었고, 또 뭐 법원의 관할 문제라든가 기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각 단계별로 사실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수처 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근거 규정을 채 이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해서는 결국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뭐 성질상 유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공수처라는 그 기관 자체가 뭐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랑은 또 사뭇 다른 형태이고, 뭐 일종의 다른 검사의 형태로 이제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별도의 이런 규정들을 공수처법이라든가 혹은 관련 법령에 마련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무척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혹은 형사소송법 규정으로는 현상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비한 점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 충분히 타당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물론 앞으로의 이제 공수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공수처가 운영이 될 거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 대대적인 규정에 대한 손질이나 혹은 보완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을 넘겨받아서 기소를 하려면 이 두 기관이 구속기관을 나눠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원에서 검찰이 이제 10일에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를 할 시간을 더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만 하는 것을 그러면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공소 제기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라든지 어떠한 죄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소장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을 법원에 보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러한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공소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사의 개념 자체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 인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김재규 사건을 좀 비교하기도 했거든요. 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좀 뭐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사건 내용 자체는 워낙 다른 사건이긴 한데, 이제 네. 법원에서 이 김재규 사건을 근거로 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이런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쭉 진행을 했다가 추후에 사건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재심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재심이 개시가 되는 경우에, 그때 가서 이런 쟁점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라든가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뭐 영장 구속과 관련된 그런 공수처와 검찰의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앞서 이제 있었던 그 재판들이 뭐 무죄로 판단을 받거나 혹은 부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김재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 전 부장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당시에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김재규 부장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그 기관이 당시 이제 그 비상계엄에 따라 설치됐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와 이제 기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사 그리고 기소였다라는 점을
재심 사유로 하나 들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조사 혹은 기소에 대해서 뭐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나중에라도 또 쟁점화가 돼서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김질규 전 부장의 재심 사건을 조금 근거 예시로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당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대검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대검에서는 즉시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특수본에서 석방 지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항고는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왜 위헌인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방,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석방의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석방의 효과가 정지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 정지에 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법원의 결정보다 이 검찰의 이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우선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헌법상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12년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와 다르게 구속의 사유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집행 정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석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집행 정지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있었고 201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 즉시 항고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논리를 동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 즉시 항고를 하는 이 부분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예. 즉시 항고라는 게 이제 뭐 7일 이내에 제기를 하는 그 절차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항고라는 절차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일반 항고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즉시 항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 어떻게 보여집니다. 다릅니까, 두 개가? 이제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항고를 결정을 하게 되고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재판의 효력 집행 자체가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구속 취소 결정이 된 그 판결의 효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불복 절차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일반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일반 보통 항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효력을 정지시켜 놓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뭐 불복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재판들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구속 취소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그 집행을 일단 멈춰두고 구속된 상태에서 판단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하지 않고 일반 항고를 또 보통 항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 구속 취소의 판단 근거가 지금 중앙지법에서 근거로 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도 즉시 항고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도 무척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라고 본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 이제 보통 항고가 허용되고 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검찰이 결국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결국에는 이 위헌성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 위헌성 부분 결국에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결국 즉시 항고를 판단하고 또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결국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계속 구속되는 사항들, 이것들 결국에는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 또 앞서 선례가 있듯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으니 거의 사실상 유사해 보이는 이 제도에서 현행법상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 쪽에서도 물론 이제 불복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을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지도 고민을 했겠지만, 만약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특히 또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 위헌성 문제 역시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점들도 분명히 대검에서 검토를 하면서 좀 의식을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속 취소 인용이 뭐 향후에 어떤 형사 재판 등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실제 뭐 지금 재판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있을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같은 경우가 이 저희가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이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일의 기간을 도구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구속 취소 부분에서가 가장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안의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영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이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동일한 재판부가 본안 사건을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공판 기일도, 첫 기일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 판단이 어느 정도 더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그 주요 증거 등의 배제 혹은 공소 기각에 대한 주장도 나오는데, 먼저 이 주요 증거 배제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겁니다. 결국 지금 구속 취소 결정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점이고,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논란 있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이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 그것들은 결국에는 부적법한 증거,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법원에서는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흘러가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에 실제 수사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 네. 공수처의 그 증거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되지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증거들은 그대로 중요한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기에 판단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 공수처 측의 그런 주장을 보고 법원이 사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 능력 문제 말고 이제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한에는 석방을 하고 나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불구속이 아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 이것 자체가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소 자체가 곧바로 부적법해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네.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뭐 앞서 그런 선례들에 비추어 보기에도 사실 선례가 딱히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시간의 그 차이가 기소 자체를 이제 부적법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가, 불법한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공소 기각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아까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 공수처에 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수사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수사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기초한 기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상당히 말미에 결국 고민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조금 검토를 하고 판단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서정빈 변호사가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재판을 받는 다른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좀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는 여기는 혐의 자체는 내란의 우두머리 그리고 주요 종사자로 결국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구속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일부는 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혐의가 더 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나온 것은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각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이 본안의 형사 사건에서의 이 혐의 자체는 사실관계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구속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구속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다 형평성이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이라도 이 구속의 과정에서 또한 뭐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이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뭐 구속 취소라든지 여러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의 영향은 없을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구속기간 문제인데 탄핵 심판은 이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구속 여부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구속 취소의 근거 중에 하나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 조금 논란이 있다. 이 점이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국 제출되고 지금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증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제출된 그 자료 말고도 관계자들에 대한 뭐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 자료들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제출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관련된 그 공수처 자료들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이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이 구속 취소와 상관없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증거들이 풍부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 내림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또 대검의 석방 지휘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법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특수본에서 석방 지시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 지시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쟁점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검 그리고 특수본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를 했고 또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이 틀렸다라는 이제 그 이유였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을 했을 때 그 기간 산정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절대 실수가 없도록 계산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존의 방식들, 통상에 의한 상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네. 한편으로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부터는 그럼 통상의 방식과 다르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등의 그 소요된 그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그 시간을 뺄 때 이제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빼야 된다라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건들은 마찬가지로 기존 통상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 중에서도
사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번에 법원에서 제시한 그 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구속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됐을 그런 사건도 조금이나마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제 불복을 하겠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과연 이후에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기간 동안 결국 윤 대통령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후에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만약 그때 가서 마찬가지로 이 중앙지법에서 판단했던 내용 그대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만큼 사실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런 요소들까지도 신중히 고민을 했을 때 대검에서는 일단 불복하지 않고 석방 후에 이 향후 재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특수본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또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의견 조율에 지금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만에 하나라도 특수본이 대검의 지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뭐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급기관인 대검의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그 지시에 즉각적으로 그 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협의를 거치고 결국엔 의견 조율을 해서 일치된 결론 하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전의 그런 조직 그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냐 마냐 이 부분은 특수본 검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예. 일단 대검과의 그런 의견과 달리 즉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네. 구속기간 계산 문제로 이제 피의자가 이렇게 구속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이제 과거에도 뭐 흔하진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가 정말 중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 구속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네. 원래는 이 검찰에서 10일을 일단 구속 기간을 원칙으로 두고 네. 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한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찰에서는 기존에 아무래도 20일을 전제해서 이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과정에서 10일이 이제 거의 다 채워지는 그 시점에 연장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정됐던 일정이 다 이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것이 어떠한 법에 해당한다,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서둘렀지만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201조의 2 그리고 214조의 2 부분이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 관련 해석에 있어서 검찰의 기존 해석 방식을 봤을 때는 10일이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 검찰의 판단과 다른 방향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최종 판단은 특수본의 몫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법원에서 구속 취소의 결정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석방 지휘를 통해서 구속을 이제 취소하는 석방의 상황을 이제 발생시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집행 정지의 상황을 발생시키도록 할 것인지가 검찰의 판단에 이제 그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이 부분 항고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즉시 석방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만 지금 현재 실무를 진행했던 것은 검찰의 특수본입니다. 이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특수본에서도 이 부분 관련 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석방지가 용이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이제 이 특수본에서도 이 석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석방 지휘가 이 구치소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 구치소에서 그러면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소지품 같은 것을 돌려주는 이런 절차라든지 또 이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석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현재는 언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석방 여부가 결정이 될지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수본이 대검 방침에 따라서 어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법적인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석방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뭐 보도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이런 석방 지휘가 전달되면 이후에 뭐 30분 정도 이내로 이제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호상의 또 그런 절차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다소 시간이 더 진행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런 석방 지휘 명령이 도달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는 이제 신병 처리를 하고 일단 석방이 되지 않을까, 구치소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석방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뭐 각종 형사 재판 절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 일단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또 직접 출석을 해서 선고를 청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면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뭐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통의 사건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 집중 심리를 통해서 뭐 일주일에 2번 혹은 뭐 2주에 3번 정도씩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촘촘하게 절차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집중심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사실 구속 상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상 6개월이라는 그 구속 기간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처럼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법원에서 사실 구속 상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을 재판에 할애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윤 대통령 재판은 하나하나 모든 쟁점들에서 다툴 것이고 또 관련자들도 무척 많아서 그 모두에 대한 증인신문,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6개월이라는 제약이 사라진 이상 사실 그 이상 이런 증인 신문이라든가 변론 과정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일부분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어떤 형사 재판 또는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없을까요? 예, 일단 형사재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속 취소의 결정을 한 재판부가 형사재판의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 구속 자체가 적법한지 아니면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여기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안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견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구속 취소가 됐다라고 해서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그 부분이 형사 합의 그 재판부가 동일하게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그리고 탄핵 심판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예 별도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의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징역 몇 년이라든지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직의 이 파면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5가지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지를 따지게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어제의 이 구속 취소가 이 현재의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증거 능력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어제의 결정과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 의견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이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뭐 시간을 평의를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보수단체나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더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뭐 헌재라든지 뭐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사실 지금 뭐 이런 집회들은 쭉 이어져 왔었고 또 사실 심지어는 그런 집회가 조금 더 격화가 돼서 서부지법에서는 뭐 일종의 그런 폭동 사태도 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형사 재판이든 혹은 헌법 재판이든 지금의 이런 극렬한 대치 상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더욱 이제 심화가 될수록 오히려 더 이제 법 그리고 양심에 맞춰서 판단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구속 취소와 또 이에 따른 찬반 측의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 재판관들, 법관들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그리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를 예측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구속 취소 인용과 좀 상관없이 헌재의 시간표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헌재 사건과 이 구속 취소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추가적으로 뭐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평의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8일 전에 아무래도 선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18일 전까지는 일단은 이 일정을 다 비워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집중적으로 평의를 진행해서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25일에 일단은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결된 다음에 그 직후에 이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사이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기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 사이에 이 선고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평의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의 수기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혼란이 큰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헌재의 선고가 좀 더 앞당겨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런 주장이야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상황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결정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금 이제 외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선고를 앞당긴다, 판단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정보다 훨씬 앞당긴 시점에 선고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존에 주장했던 것처럼 졸속한 심판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고 예. 거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고려를 한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이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그 근거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이번에 있었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이 있다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서 한번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넘어온 그런 증거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히 고민을 하고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 그런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네. 새로 이제 근거를 조금 보충을 하는 식의 작업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상황이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평의에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서 공수처 문제가 있고 네. 공수처의 증거들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하는 증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결론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거나 네. 혹은 선고 시점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구치소 앞에도 그렇고 뭐 한남동 관저 주변도 그렇고 지금 뭐 찬핵 찬반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모를 폭력 사태 등 뭐 대비해서 만반의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들의 경찰들의 경력이 많이 출동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뭐 이런 찬반 집회가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그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런 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 폭력 사태가 만약에 또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엄벌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엄벌에 처해집니까? 일단 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뭐 단순한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는 상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게 너무나 심해질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다치는 그래서 뭐 특수공무 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수방해, 공무집행 방해, 뭐 치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경우에는 다 뭐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공무 방해에 해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7년 6개월 이하의 그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중대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엄벌에 처할 수가 있고 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집회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명이서 이제 공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이나 혹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뭐 대부분의 범죄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것보다 이런 공동으로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돼서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자,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이런 폭동 사태가 뭐 만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각 죄가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폭행죄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뭐 공동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괴를 하게 되면 손괴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위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소가 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곧 석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원이 이제 그 내란 혐의 관련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어제 인용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팩스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검찰 특수본이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자, 서정빈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이후의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대검에서의 지시대로 지금 특수본에서 석방 주의서를 결국에는 서울구치소로 보냈고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이제 남은 일정 결국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0분 정도 혹은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결국에는 이런 신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돼 있던 그런 물건들을 다 이제 챙긴 상황에서 경호를 받으면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후에는 뭐 이제 결국 관저로 가서 대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재판들을 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50여일, 52일 만에 석방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지휘서라고 하죠. 그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물리적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팩스나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석방 지휘서에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석방 사유, 석방 일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 석방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석방 지휘서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석방이 되고 나면 이제 관저까지는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각종 재판에 임했었기 때문에 법무부 측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경호 차량들은 항상 배치가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타는 차량은 항상 호송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지금 구속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연히 이제 경호처에서 이 경호 차량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뭐 앞으로도 더 이상 뭐 호송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그래왔듯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 맞게 결국에는 경호처 차량 혹은 대통령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잠시 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또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긴급회의를 좀 열고 법률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좀 더 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의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구속 취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석과의 차이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구속 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관저에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소에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에 좀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라도 앞으로의 형사재판 수사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뭐 이런 상으로는 다시 뭐 구속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 수사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법원 입장에서 지금 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 불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이 재판 출석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를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법원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본인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 출석들은 뭐 당연히 되게 무척 충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뭐 새롭게 청구되는 혹은 새롭게 발부되는 상황은 예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덧붙이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탄핵 심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이 내란 혐의 외에도 조사가 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혹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탄핵 심판 결과가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이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또 전해드립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이제 특수본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내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대검은 즉시 항고를 포기를 결정을 했고 헌재의 결정예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진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더 밝혔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결국 받은 거잖아요. 구속이 불법이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제가 단언하기보다는 네. 구속 취소, 그러니까 결국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의 결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일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부분 관해서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치소에서 이제 관저로 가는 그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부분을 따르고 실제로 석방 지휘서를 보낸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특수본도 법원의 결정을 이렇게 좀 존중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 판단, 구속 기간과 관련된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존의 검찰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제 이런 구속 기간과 관련된 구속 취소의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안 판단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존중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현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견들을 또 추가로 개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해석에 좀 따르면 검찰 쪽, 그러니까 특수본 쪽에서는 사실 이와 관련해 기관 관련된 어떤 계산에서는 100% 동의하지 않고 할 말이 많겠지만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건 앞으로의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기서 즉시 항고를 어쨌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 이제 유사한 사례에서 이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그 사례에서 이 즉시 항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동의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헌 문제 제기 이것도 상당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존중하는 취지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에 여태까지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손해배상 같은 경우를 청구한다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확정 판결이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무죄가 선고된 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불법적인 구속으로 볼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이 구속과 관련해서 일일에 얼마씩의 금액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석방 절차에 통상적으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20여 분 정도 뒤면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이제 한남도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사 기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 구속 기간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사에도 사실 이번 재판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제 검찰 쪽에서 이 사건 외에도 그렇다면 구속 기간 산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나 분명히 고민을 했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물론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됐을 때 상당히 여유를 두고 그 구속 기간 모두를 소비하지 않고 상당히 여유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뭐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거나 혹은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이제 구속 기간을 최대한 채워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미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이 구속 기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을 했을 때 애초에 기소가 될 당시에는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했다라고 판단될 그런 사건도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건에 해당되는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기소가 부적법하다든가 혹은 현재의 그런 구속 상태가 석방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지금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금 혼란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 양쪽 모두 이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구속 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단순한 계산 실수, 계산 착오 때문에 석방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 가능해서 지금 검찰 혹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 개인적으로는 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강한 비판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사실 공수처 단계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조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고민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는데 이제 비판에 따라서는 이때 차라리 실질적인 조사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검찰에 먼저 더 서둘러서 사건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았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협의했던 시간이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낳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을 때 한 차례 이제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도 사실 검찰이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는 지금 기간 문제도 그렇다면 서둘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기소를 결정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 두 수사 기관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거세게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찰의 어떤 석방 지휘서까지 도착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수사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대검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고 곧 이제 좀 나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동안 하루 넘게 검찰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 결과가 나온 뒤로도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걸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대검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검찰 특수본의 입장부터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가 인용된 배경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 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달랐습니다. 검찰 측은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33시간만 연장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은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구속 취소를 인용을 했던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했고요. 수십 년 동안 해온 법원의 판례 그리고 실무례에도 반대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의 석방 지휘서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속보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좀 관련한 논의를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는 게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하는 게 위헌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검 간부들이 모였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논의한 결과 즉시 항고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와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었고요. 실제로 이견이 있었고 다만 대검 판단에 수사팀이 따르기로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법원의 구속기간 관련해서 또 김영수 기자가 설명을 조금 해줬는데 이뿐만 아니라 수사권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구속 취소되는 사유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냈었죠. 대통령 측의 주장을 쭉 나열을 했고 법원의 판단까지 적었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주장들을 보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공지한 내용을 보면 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별히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판단을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린 배경은 이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이 애초에 판단할 때 가장 주요한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와는 다르긴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이것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즉시 항고는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 수사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수사팀도 대검의 판단을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기자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서 검찰도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로 전달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예,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로 전달이 됐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검의 석방지휘 지침이 전달되면서 이곳 분위기가 고조됐었는데요. 석방지휘서도 구치소로 전달되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석방지휘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게 오후 2시가 좀 넘어서인데요. 오후 5시 10분쯤이 넘어서 검찰의 석방지휘서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 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상황에 대비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도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근처에 기동대 4개 부대, 대원 240명가량을 배치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치소 석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한 만큼 윤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휘소 도착부터 구치소 정문을 지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졌는데 곧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헌법재판소로 오갈 때와 비슷하게 호의를 받으며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만큼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구치소를 나온 뒤 윤 대통령의 목적지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취재 현장에서 또 취재 기자들의 정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두 변호사들과 함께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구속 취소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일단 어제 법원에서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즉시 항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이 정지가 됨으로써 석방이 즉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어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대검에서 일단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단 바로 석방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또다시 알려진 소식이 이 특수본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특수본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특수본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석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석방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특수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견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해당합니까? 사실 뭐 예상을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가장 주된 사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것은 뭐 검찰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이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기한이 만료돼서 풀려나는 경우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기한 전에 기소를 해서 결국에는 법원 단계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뭐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과거의 그런 관례대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무래도 검찰 입장, 그러니까 특수부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건 사실 특수본이 아니라 대검에서도 사실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 뭐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또 고심을 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에서는 결국 이제 이 석방주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따라야 하는 이 특수본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도 무척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현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런 문제 제기들을 비춰봤을 때 특히 위헌성 문제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석방 취지까지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구속기간 산정 문제에 대해서 본안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대검에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본안재판부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뭐 보통의 항고로 절차를 다시 한번 다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 본안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논리가 일부는 이 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계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 제기를 하는 이 절차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본안에서도 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관련 법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뭐 위법이다 이런 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재판부 설명자를 보면 이제 모든 절차가 위법이다 이건 아니고, 이제 구속의 구속 취소의 사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라거나 네. 혹은 도주 우려의 그런 위험성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사유들이 인정이 돼서 취소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치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잠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호원으로 보이는 지금 사람이 차에서 내린 걸로 보이고요. 네. 자, 뒤에 경비가 삼엄한 걸로 보여서 곧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나올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 뒤에 보면은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도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구치소를 걸어서 나오고 있죠. 예, 이 시각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 앞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고요.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지금 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허리를 숙여서 구치소 앞을 찾아준 지지자들에게 인사와 그리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작게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예, 손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허리를 2번 숙여서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밝은 표정이고요. 건재함을 이렇게 과시하듯이 주먹을 계속해서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입모양을 저희가 조금 봤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곳을 찾아서 본인을 향해 지지해준 부분을 감사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서 차량을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마치 카퍼레이드를 하는 듯한 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앞에서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이 지금 윤 대통령 앞을 지키고 있고, 그 뒤를 윤 대통령이 연신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치소 앞을 찾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양옆에 보시면 국기를 이렇게 흔들면서 윤 대통령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당초 주목이 됐는데 현장에 어떤 마이크가 준비되지 않은 걸로 봐서 메시지는 아직 내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좌측 뒤에 보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보였고요. 정 비서실장은 이제 어제부터 이 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 지금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들 뒤로 보면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환호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거듭해서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바로 옆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제 경호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경호 차량 탑승을 했고요. 윤 대통령 의왕시에 있는 구치소를 출발해서 한남동에 있는 관저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제 석방 지휘서가 팩스를 통해서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서 검찰의 지휘가 이제 발동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벗어나 관저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주변을 보면 이제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들리고요. 보시면은 지금 그 앞뒤에 서 있는 차량들이 모두 경호 차량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예. 자, 어젯밤부터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렸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지지자들 대부분이 귀가하면서 구치소 앞이 좀 잠잠했는데 네. 점심이 지나서 이제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입장이 전해지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신 외치면서 지금 북을 치는 소리도 들리고요. 계속해서 고조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어제입니다.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고요. 지난달 20일에 이제 관련 신문을 한번 진행을 했고 보름 만에 대통령 측이 신청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이제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석방이 되기 때문에 검사의 석방 지휘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한 30분 정도 전에 검찰의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여야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현명한 결정이다. 그리고 헌재도 이어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야당 측에서는 내란 수괴와 관련해서 이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서 유감이다.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특수본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에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쯤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기 위해서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취재진을 향해서 어떤 또 발언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관련한 내용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어떤 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손을 주먹을 쥐면서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거듭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시각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서울 구치소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구치소 앞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검찰의 석방 지휘서 도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로 향하게 됩니다. 예. 약 한 35분에서 4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예, 지난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그리고 26일에 구속 기소된 지 4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지금 관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정리를 조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구속치료 인용을 청구한 뒤 보름 만에 결정을 했고요. 예. 현직 대통령 체포에서 구속 취소까지는 51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예.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을 해왔고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추유의 영장 발부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서부지법입니다. 추유의 법원 폭동, 난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차례 구속영장을 불허를 했지만 그 이후에 허가가 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검찰 조사 없이 기소가 됐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 수사 논란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법원이 어제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인신 구속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위헌 무효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구치소에 송부를 했고요. 30분 정도 전입니다. 석방 결정이 나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관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지금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은 환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도심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또 관저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구치소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그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조금 전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로 향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는데요. 먼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한다. 그리고 응원해준 국민과 미래 세대에 감사한다. 그리고 구속수감 공직자 등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길지 않은 입장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한 입장인데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단에 감사한다. 응원해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또 감사를 한다. 구속수감 공직자 등 조속히 석방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구속과 관련돼 수감돼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네. 이분들이 조속히 석방이 되길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 30분 정도 전에 이제 관련한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서 구치소를 출발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윤 대통령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정치인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입장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재판부에게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석방을 기도한다, 바란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